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팔 골절을 당했는데요. 정확한 진단명은 뭔가요? 네. 손흥민 선수의 진단명은 우측 전완부의 요골 근위부 골절입니다. 제가 다시 따라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제가 보도에서 요골이라는 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요골이 부러졌다는 건데 요골은 어디입니까? 네, 요골은 이 전완부, 이 아래쪽 팔에 우리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 해서 놓고 보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뼈가 요골이고 이 안쪽에 있는 뼈가 이제 척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골 바깥쪽에 있는 뼈에 이 팔꿈치 가까운 부위가 이제 골절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가 요골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진단명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더 걱정스러운 건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에도 여기를 다쳤었어요. 2018년 월드컵 예선전에서도 이 비슷한 부위를 다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같은 부위를 다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리고 영국 현지에서 또 전달된 내용에 의하면 같은 부위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그 같은 부위는 아니지만 거기보다 약간 한 1cm에서 2cm 정도 더 상부 쪽을 다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도 느낀 건데 그 손이라고 하면 상부면 손 쪽인 건가요? 아니면 몸 쪽이 이제 상부인 건가요? 몸통에 가까운 쪽이 근위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부인 거죠? 상부하부라고는 이야기를 하진 않고 근위부냐 원위부냐 이렇게 체간 쪽에 가까우면 근위부, 먼 쪽이면 원위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직선으로 부러졌고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부러졌다. 그래서 이번이 충격이 더 컸다는 증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뼈가 대각선으로 부러질 수가 있나요? 직선으로 부러졌다, 대각선으로 부러졌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단순 선형 골절이냐 아니면 뭐 나선형 골절이냐, 이렇게는 나눠볼 수 있는데 아마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대각선으로 부러졌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부러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똑 부러진 거고 이번에는 일종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이루면서 부러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입체적으로 나선 형태로 이렇게 부러져서 좀 보면 뭐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부러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다친 데를 또 다쳤기 때문에 그때도 수술하고 이번에도 수술을 하면 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절에도 그런 게 있나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대로 2017년도에 이제 수술을 했고 그리고 작년 7월경에 그 프리시즌 때 그 안에 있던 금속 내 고정물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점이 지금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부러진 곳이 아마 다시 부러졌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기 힘들고요. 부위가 또 다른 조금 더 위쪽 상부 쪽이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회복하는 데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손흥민 측에서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2개월 정도 재활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다시 한번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재수술을 한 만큼 선수가 또 그만큼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복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전 수술이 한 2개월 정도 걸렸다면 이번에는 복귀하는 데까지 그보다는 좀 더 걸릴 거다라는 예상이 됩니다만 정확하게는 한 2개월, 8주 후에 뼈가 어느 정도 유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복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직선으로 부러지고 대각선 혹은 이제 나선형으로 부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부러지는 면이 달라지면 수술 방법도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수술은 똑같이 하는 건가요? 대체로 뭐 이제 요골의 근위부 골절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수술한 사람이 아니어서 저희 동료 선생님들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대체로 금속판을 이용한 내 고정술을 이제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금속판을 이렇게 뼈에다 대서 이렇게 붙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뼈에 금속판을 대고 네. 나사로 이제 고정을 하는 거죠. 아. 사실 2017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한 것으로 뭐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이제 케이스로 다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2017년에 수술했던 걸 2019년에 다시 빼내는 작업을 했었고, 네. 그럼 이번 수술도 이게 수술 부위가 다 아물고 뼈가 제대로 붙으면 다시 또 그런 빼내는 시술 같은 걸 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뭐 자극이 되고 한 1년에서 2년쯤 지나면 안에 있는 금속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 수술은 알겠는데 이 팔의 경우에는 재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요골이 하는 역할이 이제 우리가 팔꿈치는 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네. 굴곡과 신전 운동을 주로 하는데 이 굴곡과 신전 운동을 담당하는 주된 이제 뼈가 이 척골이 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뼈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 요골은 요골 골두에서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 내회전, 외회전하는 이 회전 역할을 이제 이 요골이 주로 이제 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재활하는 과정 중에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골 근위부를 다쳤기 때문에 좀 더 기능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박사님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다쳤던 비슷한 부위를 다쳐서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할 가능성이 크고 다만 다시 다쳤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재활 과정을 잡을 가능성이 커서 예상한 2달보다 복귀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골 근위부 수술이 조금 이제 요골 신경이 지나가고 또 그런 기능을 잘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부위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수술을 이제 송민 선수가 2번 다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제 팔이 부러졌다고 하면 대충 생각하는 건 이제 깁스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수술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보통 선형골절, 뭐 우리가 아주 실금이 갔다 이 정도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고정을 한 후에 이제 붙이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저절로 이제 유합이 일어나는데요. 부러진 뼈가 단절된 면이 이렇게 많이 단절이 돼 있고 또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전이가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또 이 모양도 이제 제대로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는 다 됐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사실 손흥민 선수가 1분 만에 다쳤단 말이에요. 경기 시작 1분 만에 다쳤는데 2골을 넣으면서 90분 이상을 뛰었는데 골절이 됐는데 이거를 참고 뛸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골절이 그만큼 적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글쎄요. 저도 이제 보면서 굉장히 미스테리했는데 사실 우리 생활 축구 선수들이 많이들 옵니다. 요골 골절로 해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골 골두 그 골절로 오기도 하는데 넘어지자마자 굉장히 아프고 이제 붓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하는 중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런 어떤 1분 만에 다치고 90분 이상을 이제 뛴 걸로 보면 굉장히 초인적인 그런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골 골두가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데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팔을 이렇게 회전하는 데 주로 이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접힌 상태에서 이 뛰는 동작만 좀 집중해서 하다 보면 좀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경기 중에 이제 골을 넣고 또 이런 어떤 그 엔돌핀이 이제 신체에 많이 쌓이고 네. 분비가 많이 되면서 그런 어떤 진통 작용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도 일견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뛸 때는 몰랐다.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흥분되고 하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제 손흥민 선수 정리를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끝내면 참 좋은데 한국 이제 팬들이 또 기다리는 한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어요. 뭐 부상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아탈란타 원정을 갔는데 원정 전날 훈련 중에 왼쪽 허벅지에 다리 경련이 일어났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다시 뛰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명단에선 제외가 됐어요. 근데 걱정하는 것은 이강인 선수가 지난해 말에 왼쪽 허벅지 부상을 이제 당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게 부상인 건가요? 아니면 단순 다리 경련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재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당일 훈련을 마무리했고 네. 또 구단에서도 그렇게 심각한 부상이 아니다, 경미한 부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네. 재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고 이제 구단도 발표를 했는데 명단에서 뺀 거는 혹시 재발 가능성을 우려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좀 큰 건가요? 맞습니다. 네, 대퇴사두근의 어떤 파열도 재발이 잘 되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주말 경기나 아니면 다음 주말 경기에 이제 나올 수 있냐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상 방지 차원이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경미한 부상일 경우에는 대체로 한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고 또 경기를 소화할 정도까지는 되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부상 때문에 주말 경기에 못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강인 선수도 이제 부상이 좀 크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흥민 선수도 아마 여러분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수술 소식이 나왔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빨리 재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가 항상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과학 없인 축구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